그 다음에 이것을 또 봅시다. 이것은 고구려 무용청에 나타나는 복식이에요. 예, 소매를 이렇게 길게 해서 덧대해 가지고 길게 해서 긴 장자 소매 숫자 장수무, 장수무를 너울너울 추는 이 고구려 무용춤입니다. 왜 장수냐? 솔개의 날개를 닮아서 솔개의 날개를 닮게 하기 위해요. 이 춤들이 전부 다 솔개의 그 천공에서 유유자적하게 추는 춤의 형상을 표방하는 거예요. 왜 솔개냐? 솔개가 태양조이기 때문에, 신조이기 때문에 태양과 솔개를 그 고대 도상에서 병치하거든요. 병치합니다. 그것을 한대에 왕충이라는 사람이 그 해를 설명하는 설일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있어요. 말씀 설자, 날일자, 설일. 거기에서 한대의 그 해 속에 새가 있는데 그걸 설명하기를 일중삼조고라. 해 가운데에 삼조고가 있다. 일중유 삼조고라. 일중 가운데 삼조고가 있다. 이렇게 해서 삼조오로 표현한 그 문헌적 기록이 후대로 그냥 쭉 비판 없이 내려오면서 해 속의 까마귀란 말로 굳어졌습니다. 원래는 그게 더 올라가면 출토 유물을 보거나 하면 솔개거든요. 왜 솔개냐? 이 부리가 전부 다 이렇게 거대하게 꼬부러졌어요. 그리고 날개가 길고 솔개입니다. 그리고 솔이라는 말 자체가 신의 고유어인 살이란 말에서 변화된 말이거든요. 솔, 설, 살개, 솔개. 개는 전미사고. 이래서 제가 자꾸 삼족오에만 문헌적 그 증거를 대고 말씀하는 태양과 까마귀를 연결시키는 것을 제가 그 까마귀가 아니고 신조는 태양조는 솔개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게 언징에서도 증명되고 물징에서도 증명되고 다 증명되거든요. 이래서 이와 같은 절풍이 또 있는 거예요. 이 절풍. 절풍은 이미 지난 시간에 앞 그 회수에서 설명했습니다만, 이 솔개의 깃을 꽂는데 그 솔개 깃을 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깃, 그 어떤 깃, 쉽게 구할 수 있는 닭의 깃, 닭의 꼬리털, 또는 그 꿩의 꼬리털, 비둘기의 꼬리털, 이런 것을 이제 대용으로 이제 꼽는 거예요. 이러한 절풍의 유습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곳이 현재 아메리카 그 인디안들의 민속춤에서 보면 머리에 다 그 깃들을 꼽잖아요. 그게 이 옛 그 동이족의 깃털 장식, 그게 그리 건너가서 아직도 변치 않고 유습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네. 그 사람들이 또 태양을 얼마나 숭배합니까? 태양 숭배와 새 숭배, 이것은 이 꼴이에요. 예. 그래서 태양 민족이기 때문에 관식을 태양의 심볼인 불꽃무늬, 또 태양과 그 상징이 동격인 솔개, 새의 깃털, 이런 것을 머리에 장식한다. 이 얘기입니다. 머리에 장식하는 관식, 이것도 전체적으로 보면 복식 안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복식의 형태를 보면 이와 같이 핫옷을 길게 입었습니다. 그리고 허리띠를 다 이렇게 질끈 다 동여 맸고, 이 사람은 반외투,
이 사람은 하도처럼 길게, 그 다음에 바지 통들을 보면은 전부 다 아랫도리를 이렇게 데님을 가지고 묶어요. 예, 묶고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이 복식들도 다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다 비슷한 형태라고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이와 같은 표본 무늬와 같은 이 디자인을 이렇게 했는 모습. 아마 이것은 그 당시는 이 한반도에 표범이 많았거든요. 표범의 양식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떻든 솔개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봤다시피 이러한 그 벽화에서 삼국시대 복식을 어느 정도 우리가 추출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것을 다시 요약하면 새의 기처럼 휘날리는 옷자락의 넉넉한 품새, 오른쪽 여민, 우임, 우임의 매무새, 절풍과 변관, 변관은 꽃가루입니다. 꽃가루를 한 차림새, 두 손을 맞잡은 공손한 손모습의 정중함, 가죽신으로 착화한 공통점, 이런 삼국 복식 문화가 본질은 동질의 DNA를 가지고 있다. 거기에 품새, 매무새, 차림새, 좀 더 새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삼국의 복식은 옷은 날개다 하는 속담이 괜히 생긴 게 아니라 그 역사가 그렇게 오랜된 데서 나온 기막힌 말입니다. 옷이 날개다, 옷이 새다, 그 표현이에요. 우리의 복식을 설명하는 언징, 그것이죠. 그래서 한국 문화 모형의 원리는 태양숭배 사상과 새숭배 사상의 사유에서 문화의 뿌리가 형성되었다. 고로 복식도 마찬가지 이 두 가지 사상이 접합돼서 상징화된다. 이런 논리에서 볼 때 고금을 통해 패션의 첨단인 복식에도 태양숭배와 새숭배의 사유는 필수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복식의 한 종류인 금관, 절풍에도 태양숭배의 심볼인 불꽃 무늬와 새숭배 사상이 반영된 여러 조형들로 구성되었음을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던 것입니다. 고구려 벽화 중에 무용총의 가장 중심방, 주실 북벽 천정 받침 4층에 보면은 이런 비천상이 있습니다. 악기를 타면서 하늘을 나는, 그래서 주악 비천상이라 그럽니다.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늘을 나는 상이다. 주악 비천상이 있는 무용총의 그림인데, 제가 고구려 벽화 중에 가장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그림을, 이걸 지금 제가 늘 생각하는데, 이 그림은 실제로는 좀 작아요. 저 천정에 있고, 그 받침돌 4층에 있으니까 뭐 큰 그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그림을 갖다가 확 확대해서 보면은 이 그림이 얼마만큼 현대적인 감각과 세계화된 글로벌화된 해화 감각을 지니고 있느냐. 고구려의 미적 관념이 얼마만큼 그 뛰어난 상징성을 발휘하고 있느냐. 이걸 웅변으로 대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우선 보세요. 비상하는 새를 상징한 옷의 흠치 있는 감각. 이 날개 깃이 확 펼쳐지는, 날개가 펼쳐지는 이 멋있는 감각. 또 둘째, 뛰어난 패션 감성이 보여주는 멋진 디자인. 이 디자인들이 말이죠.
이 아랫도리도 전부 다 새의 깃을 상징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갈라진 것과 같은 이런 모습들을 취하고, 여기도 이 새의 깃을 상징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새의 깃털과 같은 것이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상상을 초월하는 헤어스타일. 이 헤어스타일, 고대의 헤어스타일을 누가 이와 같이 참 이와 같은 너무나 세계화된 헤어스타일, 1500년 전에 이러한 머리 디자인을 했다는 것, 고구려의 그 멋쟁이 무용수의 머리 스타일,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리고 여기에 또 이와 같은 꽃인지 장식물을 살짝 또 걸쳐놨어요. 이와 같은 머리 형태, 현대도 이렇게 못해 안 해요. 이 스타일, 헤어스타일 보고서 고구려의 미적 감각의 탁월함에 경탄합니다. 그 다음에 과장되고 왜곡된 악기 형태. 이게 악기를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종의 관악기인데, 관으로 된 악기인데 이것이 이와 같이 과장됐고 구부러진 것을 하고 있는 이 모습. 그 다음에 S자 스타일의 섹스 어필한 주악의 동작. 이 원래 S 동작은 그게 섹스의 이미지를 주거든요. 이와 같이 몸을 꼬면서 하는 이러한 S자 형태의 그 흥치 있는 감각, 이것이 섹스 어필을 한다 이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봐서 창의력이 촉발되는 해화 구도의 강렬한 약동미. 이거 휘날리고 다리의 모습이며 고개의 젖힘이며 주악의 형태며 뛰어난 동작, 약동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옷깃의 펄럭임, 새의 깃털을 그대로 상징한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고구려의 그 벽화에서 옷은 날개다 하는 것을 봤는데요. 이러한 문화의 더 원류에 해당되는 홍산문화가 고대 그 우리 문화의 뿌리로서 작용했다라고 요즘 고고 출토물적인 게서 계속 언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 홍산문화에서 이런 출토된 옥들이 있거든요. 이 옥들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새예요. 무슨 새냐? 이거 부엉이거든요. 부엉이로 봐야 될까? 설계로 봐야 될까? 아직 그게 합니다만 일단 설계로 봐도 되고, 이러한 그 옥응이라고 합니다. 홍산문화의 옥응, 설계응자죠. 이러한 모습과 고려 때에 나온 이러한 저포의 모습을 보면은 참 모습이 새의 디자인과 같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저포는 문수사 금동열의 좌상에서 발견됐는데 이 옷에 충모광 2년 1346년이라 충모광 2년이라는
묵서가, 먹으로 쓴 글씨가 명문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 백저포의 그 연대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1346년. 새의 형태죠. 그래서 도포, 두루막 이런 형태가 전부 다 새의 모습입니다. 새의 형상하고 똑같아요. 자, 봅시다. 이게 도포입니다. 이렇게 늘어진, 양손이 이렇게 늘어진 이 도포. 이건 일종의 장삼인데, 장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조선시대 선비들의 도포도 이와 같이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길게 도포의 양손의 그 소매 끝에서부터 이렇게 길게 한 복식의 특징에 대한 설명을 명쾌하게 해놓은 거. 왜 그렇게 했는지, 불편하게 짝이 없는 그 모습을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을 제대로 한 곳을 저는 못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여기에 어떤 소용되는 물건을 담아놓기 위하여 그랬다고. 하기사 옛날에 선비들이 그 두루막 같은 데 입으면 두루막 안에, 소매 안에 이 주머니를 만들어서 거기에 아주 간단한 용품들, 또 꺼내보기 쉬운 책들들, 응? 그 수진본이라 해서 아주 손바닥에 놓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책들, 이런 것들 소매 안에 넣고 다니기는 했어요. 그러나 소매 안에 그런 무거운 걸 많이 넣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축 늘어지고 덜렁거리고. 그런데 이와 같이 거대하게, 응? 소매를 넓히고 길게 해서 했다는, 왜 그렇게 했는지, 그 디자인의 발상적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밝히는 것은 우리 의복이 새의 형상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새의 날개 모습을, 특히 새 중에서도 솔개의 거대한 날개, 부엉이와 같은 치효의 날개, 이런 것을 형상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되었다. 그래서 그 머리 부분은 또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것도 홍산문화의 옥응이고, 요거는 요 옥응을 탁본한 모습을 이렇게 제시한 겁니다. 이와 같은 옥응이 있는데, 이거는 홍산문화 그 솔개라기보다도 여기에 뿔이 이렇게 돋아니 있으니까 이것의 일종의 치효, 부엉이라고 봐요. 부엉이. 이 두 눈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것은 독립운동가 이휘영 선생, 전 재산을 다 독립투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전 재산을 처분해가지고 만주로 가서 만주 무관학교도 설립하고, 했던 독립투사 이휘영 선생이, 여기 희영? 회인데, 이휘영 선생 동복 외투입니다. 비슷하잖아요, 이 형상이. 그래서 우리 복식은 새의 형상에서 디자인적 발생 원인을 두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복식사에서 우리 복식의 그 발생학적 근거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홍산문화 옥응이에요. 이거는 날개와 아래 소매와 또 날개 꼬리 부분을 이와 같은 형상을 하고 두 눈을 이와 같이 했는데, 이것은 두 눈으로 봐서 솔개보다는 부엉이 형태인데,
이런 형태를 보면 이와 같은 도포의 형상을 많이 닮았습니다. 이 도포도 이렇게 보면 소매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새들이 이렇게 돼 있다. 도폰이 이러한 그 두루마기의 디자인적 발생 원인을 그러한 우리 민족의 새숭배 사상, 새의 형태, 신조, 솔개, 그 맹금류의 치효의 형상에서 발생학적 디자인 뿌리가 있다. 이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그래서 더 이제 문증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한나라 때 역사서인 한서가 있죠. 한서 지리지에 익주조일은 조목이 있어요. 익주는 그 산동반도, 북경 산동반도가 아니라 북경 북쪽의 익주라고 합니다. 거기에 살았던 민족을 조이라고 중국에서 한서에선 말해요. 새를 숭배하는 오랑캐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이 조이가 우리 민족입니다. 거기에 대한 문장에 익주조이를 설명할 때 안사고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안사고는 당나라 초기의 훈고학자입니다. 예. 이 안사고의 후예 중에 안진경이라고 하는 당나라 때 만당 시절에 유명한 서예가가 있습니다. 예. 구양순에 대립되는 서풍을 지닌 안진경이 나오기 전에는 구양순의 서풍이 천지를 지배했어요. 그러다가 안진경이 나와서 구양순의 그 간과 결구가 너무나 엄격한 구양순의 해서 서풍에 반기를 들고 뭐 의식적으로 반기를 들었다기보다도 작가의 체질적 발현으로서 넉넉하고 좀 품새가 큰 서풍을 쓴 게 안진경입니다. 유명한 서예가인데 그 안진경이 조상인 안사고라고 하는 훈고학자가 익주조이를 풀이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이것은 동북의 오랑캐다. 동북지이다. 그 동북지들은 박치조수, 새나 짐승들을 박치하여 잡아서 포박해서 취해서 식기육, 그 고기를 먹고서 그리고서 의기피하라. 그 껍질로서 옷을 삼는다. 일설에는 그들의 거주를 보면은 해곡, 바닷가의 바닷가, 해곡이란 바닷가에 들쭉날쭉한 그 바닷가에 살고 피복 용지, 피복의 모습과 거동의 모습이 습상조야라, 그 풍습이 상조, 새를 모방했다, 형상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새와 관계된다. 뒤에 제가 기와를 설명할 때도 또 그 얘기 나옵니다만 우리 민족은 어떤 태양 숭배와 새 숭배 사상의 두 가지 사유를 고대 사유 핵심으로 받아들이고 그 문화가 그렇게 쫙 전개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태양과 새 숭배 사상은 동이들의 삶과 사상의 원형을 이루어 모든 문화의 뿌리와 원리로 작용해 왔다. 이러한 작용은 고대 패션의 첨단인 복식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게 됐다. 이렇게 요약 결론 짓습니다. 예, 오늘은 이 고대 복식 문화의 상징과 원류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깃.